블로스 캐논 발사! 오, 상상 이상으로 밝아요. 사운드도 꽤 크고. 다시 한 번 더. 특유의 그 캐논, 비다 캐논 발사하는 음이 아주 잘 나고 있죠. 오, 거기다가 아까 클리어 파트도 디테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슬쩍 보입니다. 오늘 리뷰는 바로 티스파크의 토이라이즈 화이트 블러스! 비다맨 포괴전이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구슬동자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작품의 주역 메카입니다. 발매는 2025년 9월 하순 발매를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13,200엔, 한국에서는 12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베스트 합의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리뷰했던 토이라이즈 상품들과는 다르게 이 화이트 블러스, 그러니까 비다맨 포괴전 시리즈 같은 경우는 반조립으로 되어 있어요. 외장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일부 조립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대신에 뼈대라던가 핵심 코어 프레임은 다 조립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패키지 뒷면도 한번 보면 오른쪽에 보이는 이 프레임이 완성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외장은 조립한다. 파츠가 많지도 않더라고요. 그 외에 추후에 순차적으로 발매될 블루 브레이버라든가 옐로 크래셔랑 합체하면은 세인트 블래스터도 된다. 솔직히 저는 세인트 드래곤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리뷰 전에 확인해보니까 공식 방송에서 세인트 드래곤 공개를 했더라고요. 사진으로. 오, 볼륨감 꽤 커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또 들게 하더라고요. 자, 그럼 조립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조립하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구성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 전에 제가 이미 쇼츠로 언박싱이라든가 1분 조립 이런 것도 올렸지만은 리뷰에서도 이야기는 해놓는 게 좋겠죠? 패키지를 오픈하면은 이렇게 블리스터 하나와 이렇게 속상자 하나가 나옵니다. 이 속상자에 런너와 스티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파츠 많지도 않아요. 네, 간편하게 조립할 수 있고요. 이 블리스터에 하체랑 상체 완성된 게 분리돼서 들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쇼츠 올려놓은 거 확인해 주시고요. 바로 구성 보도록 합시다. 먼저 짜잔! 우리의 주인공 시로봉! 국내에선 화이트봉입니다. 이름답게 하얀색으로 사출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슴 구슬이랑 얼굴이 도색이 되어 있는 형태죠. 자세히 보면은 피부 컬러부터 해서 눈썹, 눈, 복부의 구슬까지 색깔 다 잘 입혀져 있는 그런 모습에 이름답게 흰색으로 이쁘게 잘 사출되어 있는 모습인데 디테일도 다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허리띠처럼 쭉 두르고 있는 요 형태 양각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머리 뒤에 구슬 형태 같은 그런 조형도 잘 들어가 있고 동그란 주먹에다가 널찍한 발에다가 아주 귀엽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굽힐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다시 봐도 이 자신감에 찬 얼굴이 아주 그냥 친숙하네요. 그리고 콕피트인 비다 캡슐! 구슬 형태의 캡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콕피트이기도 하죠. 기본적인 외관 패널 라인부터 해서 뒤쪽에 화이트 블러스의 눈 테두리의 검은색은 도색 처리되어 있고요. 패널 라인들에는 간단하게 먹선만 좀 넣어봤습니다. 패널 라인도 깊게 들어가 있어서 먹선 되게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캡슐 오픈! 짜잔! 내부 콕피트 시트부터 해서 주변 디테일에다가 앞쪽에는 기판 스티커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좀 딥한 디테일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스티커 안 붙일 수가 없었네요. 내부 디테일 자체는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캡슐도 진짜 마치 가샤폰 캡슐처럼 윗부분이 클리어 블루로 되어 있는 게 인상적이죠. 여기에 화이트봉 데리고 와서 이렇게 다리를 들고 앉혀줍니다. 잘 앉았으면은 캡슐 덮어주고 라이드 모드로 가볼까요? 화이트 블러스의 투구 부분을 이 레일 끝까지 뒤로 밀고 그리고 위로 들어줄 건데 이때 뿔이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안쪽으로 조인 다음에 딱 이제 뒤에 걸리지 않게 잘 벌려서 공간을 만들어준 다음 안쪽 작은 돌기에 잘 맞춰서 비다 캡슐의 옆에 구멍을 끼워줍니다. 비다 캡슐 탑승! 짠! 요렇게. 오, 좋다. 이렇게 화이트 블러스 라이드 모드가 완성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아머 모드로 가봐야겠죠. 바로 가지고 와서 캡슐을 어느 방향이든 좋습니다. 돌려주고 정수리에 틈새가 있는데 이 투구 안쪽에 있는 저 일자 핀 맞춰서 레일을 살짝 앞으로 가지고 온 다음
정수리에 조인트 맞춰서 투구 도킹 깔끔하게 씌워줬으면은 뿔 전기 완성! 화이트 블러스! 야, 진짜 방금 그 일련의 과정 너무 오래간만에 해보는 거 아닙니까? 구슬 동작의 재미 중 하나였어요. 캡슐을 넣고 돌려서 투구 씌우고 요거 자체가 굉장히 정겹고 추억이 새록새록 막 이렇게 떠오른다. 요즘 너무 즐겁다. 뒷모습도 그렇고 네, 화이트 블러스 자체도 조형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구슬 동작 특유의 이 짧은 팔다리와 함께 이제 구슬 발사 기믹이 있으니까 몸통은 좀 두껍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어린 적에 세인트 드래곤 갖고 있었는데 당연히 지금은 없어서 당장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게 살짝 아쉽네요. 아유, 옛날 거랑 비교해보고 싶다.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사이즈는 좀 커졌거든요, 지금 확실히. 일단 지금 이 토이라이즈 화이트 블러스가 정수리까지 뿔 제외하고 정수리까지 10cm거든요. 뿔까지 하면 더 커지죠. 12cm 정도로 커지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 구슬 동작 장난감이 지금 이 화이트 블러스의 머리 정도까지 왔어요. 되게 작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실제로 이 토이라이즈의 머리 하나만큼 작더라. 그만큼 사이즈가 커지긴 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좀 자세히 보기 전에 기본 구조 같은 거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팔다리 좀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조립하는 과정에서도 한번 이 분해를 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좀 큰 틀에서 파츠들을 분리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분리를 했느냐? 뭐 토이라이즈의 기본 형태도 한번 봐야겠고 어떤 식으로 좀 분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면 좋잖아요. 먼저 다리 쪽 보도록 하죠. 지금 다리랑 발을 분리해 놨는데 그 이유가 일단 발목 조인트가 공통규격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워서 다리를 완성해주는 방식인데 어차피 뭐 세인트 블래스터라든가 이렇게 합체할 때 발을 분리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 좋아서 이렇게 분리 한번 해봤고요. 안쪽에 발 프레임이 있습니다. 여기도 공통규격의 조인트가 있거든요. 물론 합체할 때도 쓸 거예요. 그리고 이 발 프레임 위에다가 이 외장을 파츠 3개를 끼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 다리 완성을 하고 고관절 바깥쪽에도 구멍이 뚫려 있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혹시 이것도 공통규격이라고 끼워보면 공통규격이 맞습니다. 그리고 팔은 다 조립하고 나면은 사실상 이 어깨에 조립하는 게 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체형 팔 같은 느낌이에요. 대신에 팔꿈치 안쪽에 공통규격의 조인트를 끼우게끔 구멍이 뚫려 있고 그리고 어깨 관절 규격도 공통으로 쓰고 있어요. 동일한 규격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이쪽 조립 역시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반신 프레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분명 골반이지만 사실상 사운드 유닛입니다. 안쪽에는 LR44번 배터리 3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위치는 밑에 있어요. 스피커 밑에 있고 온오프 스위치 밑에 있고 작동 스위치는 뒤에 있는 버튼. 어린 적에 구슬을 발사하던 그 버튼이죠. 네, 사운드는 조금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LED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클리어 블루로 되어 있고요. 클리어 파츠 내부에 몰드가 들어있어서 디테일들이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상체입니다. 비다 캡슐은 미리 넣어놓은 상태로 그냥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머리 앞쪽에도 보면은 공통규격의 구멍이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이제 구슬 발사되는 부분에는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 있다던가 옆에서 봤을 때도 프레임 특유의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눈에 띕니다. 저 먹선만 딱 넣어놨어요. 아까부터 쭉 나오던 거지만 흰색 럼너들에다가는 제가 먹선 조금씩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뒤쪽으로는 이렇게 후방 라이트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 있죠. 여기도 도색되어 있는 파츠 잘 쓰고 있고요. 위쪽으로 옛날에는 이제 구슬을 집어넣던 투입구인데 여기도 몰드가 들어가 있는 클리어 파츠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깨 관절에도 프레임 디테일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복부 쪽에도 덕트 디테일부터 구슬 주변 내부 디테일까지 이것저것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조립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상체와 하체 프레임의 연결인데요. 안쪽에 보면 레일이 2개 있습니다. 뒤쪽 레일은 이 위에 있는 관절부가 움직일 레일이라서 이거는 무시해도 되고 앞쪽 레일에다가 하체 프레임에 있는 이 돌기 양옆에 하나씩 있는 거 이거를 끼워줄 거예요. 심지어 이 레일 끝부분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여기다 끼우세요 하면서 하얀색 외장 끝부분이 살짝 오목하게 파여 있거든요. 살짝 자세히 보면 보이나요? 지금 그림자 져가지고 살짝 오목하게 파인 거?
여기다가 맞춰서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어 파츠 위에 있는 돌기가 외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 오목하게 파인 부분에 돌기가 가서 슬쩍 올라가면서 레일에 안착하면은 거의 된 거예요. 그대로 이 배터리 커버 위에 있는 두꺼운 조인트가 이 위에 있는 안쪽으로 레일 파츠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맞춰서 잘 넣어주기만 하면 짠! 이렇게 골반 부분도 이게 틈새에 딱 들어가고 뒤쪽도 완전히 밀착시켜주면 몸통 조립의 끝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서 본 다리 양쪽 다 끼워주고요. 팔도 끼워주고 이쯤에서 마지막 파츠 투구 및 흉부 파츠. 방금 봤었듯이 이렇게 레일 끝까지 뒤로 밀어놓은 상태인데요. 이것도 팁이 하나 있어서 일부러 분해한 상태에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세인트 블로스의 투구로 제대로 이 투구를 씌우고 싶잖아요. 이 위치가 있습니다. 레일에 잘 보면 마찬가지로 여기 돌기가 보이나요? 살짝 오목하게 파여있는 돌기. 이 돌기에 이렇게 잘 맞춰서 탁 하고 이렇게 올리면 여기가 투구로 씌우는 정 위치입니다. 이거보다 앞으로 밀려 있거나 뒤에 있으면은 살짝 애매하게 안 맞는 느낌 들 거예요. 그래서 이 돌기에 잘 맞춰서 투구를 씌우면 된다라는 거죠. 양쪽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돌기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 가슴 같은 경우는 머리와 몸통 사이에 살짝 틈새가 하나 있습니다. 양쪽으로 틈새 있죠? 이 틈새를 레일 삼아서 슬라이드 장착! 짜잔! 다시 라이드 모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머리 돌려주고 방금 봤듯이 레일 돌기 잘 맞추어서 멋지게 투구 씌우고 뿔 벌려주면 다시 한번 아머 모드의 완성. 자, 그럼 진짜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보도록 하죠. 이 구슬동자 메카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좀 이런 납작한 머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턱이라는 게 안 보이고 눈만 보이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위에 멋진 투구를 쓰고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기본적으로 금색도 다 도색 처리되어 있는 파츠입니다. 이쁜 컬러와 함께 옛날에는 스티커였던 이 화살표 파란 부분, 빨간색 화살표, 이 그냥 이 위에를 그냥 스티커로 덮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는 파란색 파츠 위에 빨간색이 도색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랑 클리어 그린으로 이쁘게 이마에 디테일이 표현되어 있고요. 투구 자체에도 보면 은근히 패널 라인이 은근히 있어요. 깊게 파여있기 때문에 먹선 넣어도 괜찮거든요. 저는 흰색에만 먹선 넣어가지고 파란색은 안 넣었는데 파란색도 넣어도 이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아까 이제 레일 부분에도 이렇게 파란색 파츠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라든가 이 회색 부분에도 지금 살짝 먹선 넣었는데 약간의 이런 디테일들, 패널 라인들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가슴의 문양도 역시나 도색 처리되어 있습니다. 멋지게 도색되어 있고 파란색 사출색도 잘 어울리게 이쁘게 파란색이 잘 되어 있기도 하고 이 부분이 세인트 드래곤의 머리가 될 부분이죠. 흉부 안쪽에 클리어 그린은 이제 세인트 드래곤의 눈이고 발사구는 입이고 이런 디테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입 주변에 뿔 같은 느낌의 디자인 뭐 이런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에도 보면 바깥쪽 덕트 디테일부터 해가지고 기본 이 동그란 디테일들 막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은근히 이쁘다. 그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발사구는 아까 잠깐 봤으니까 오히려 이거는 좀 이따 더 자세히 봐야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 외에 몸통은 아까 분리했을 때 본 그 상체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 어깨 쪽에는 스티커를 하나 사용을 합니다. 밑에 있는 화이트 블로스라고 하는 이름이 스티커 처리되어 있는데 잘 붙여주면 이질감이 크지는 않지만 솔직히 안 붙여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원하는 대로 그냥 부착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흰색 외에 그리고 어깨 장식의 회색 외에 빨간색 라인이나 은색 뭐 이런 건 다 도색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넘버 01번 이것도 테두리가 음각으로 파여 있어서 먹선 딱 넣었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그 외에 원래 스티커였던 부분들인데 그게 다 도색 처리되어 있는 거라서 색감 자체는 굉장히 이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안쪽에는 세인트 블래스터의 손이 수납되어 있죠. 밑에서 보면은 약간 손가락 모양도 좀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드래곤의 가슴 장식이 될 그런 이제 발톱 형태의 디자인인 어깨. 여기도 보면 빨간색 다 이제 도색 처리되어 있고 적당히 샤프하게 조형이 잘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팔 같은 경우도 보면은 팔 바깥쪽이 빨간 색깔이 들어가 있는 파란색 파츠. 요게 이제 별도로 조립하는 파츠인데 그 외에 손목의 흰색 라인은 도색 처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깨 자체는 오른쪽에는 이 01번이 없나요?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블러스 이름 스티커도 여기도 부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이 위 허벅지 쪽은 되게 두툼한 느낌, 비율이 굉장히 단단해진 느낌도 있고요. 발 자체는 발가락은 파츠 분할로 되어 있는 파란색 파츠인데 이 발의 외장은 흰색 파츠 위에 은색,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이 도색되어 있는 도색 파츠입니다. 상당히 큰 범위로 도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좀 걱정됐는데 도색 미스 없이 되게 이쁘게 잘 칠해져 왔더라고요. 오, 좋은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여기도 옛날엔 다 스티커였죠, 사실상. 그리고 뒤꿈치에도 스티커가 쓰이는데 역시나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되는 스티커가 뭐 있냐, 지금 뒤꿈치에 이 줄무늬, 그리고 어깨에 있는 화이트 블러스 이름, 그리고 아까 캡슐 안에 기판, 솔직히 안 붙여도 상관없는 스티커들, 그냥 취향대로 해주면 되는 그런 스티커들이라고 보여지네요. 아, 그리고 화이트 블러스 눈 자세히 보면 역시나 여기도 안쪽에 몰드가 아주 멋있게 들어가 있죠. 자, 그럼 가동도 살펴봐야겠죠. 과연 이 시대가 변하면서 21세기에 발매한 구슬동자 가동은 어떨까? 옛날에는 그냥 팔 들고 내리고 다리 가동이 있긴 했나? 옆으로 돌리고 이게 다였던 것 같은데 과연 어떨까요? 일단 디자인상 당연하지만 고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 목 관절은 없어요. 디자인상 불가능한 형태고요. 대신에 어깨가 안쪽에 관절이 그냥 막 아주 크게 가동을 해버리고요. 어깨 외장도 별도로 또 이렇게 움직여보면 크게 또 가동을 해주면서 옆으로 팔을 완전히 들 수 있다. 아주 크게 들어진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깨에 들썩이는 것도 된다. 이거. 들썩이기도 됩니다. 단순히 옆으로 들기만 하는 건 아니다. 들썩이는 거까지 다 움직여줄 수 있다. 그리고 뭐 당연히 팔 편하게 돌릴 수 있고요. 그리고 팔꿈치도 있어요. 팔꿈치. 거기다가 팔 회전도 있어. 세상에, 구슬동자가 이렇게 팔이 이렇게 돌아가? 심지어 손목도 돌아가. 이럴 수가. 손목까지 돌아가. 그리고 역시 목이랑 동일하게 디자인상 허리는 없습니다. 허리가 있을 수가 없는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고관절. 당연히 다리를 앞으로 들고 뒤로 들고 하는 거 가능하고요. 다리 옆으로 들기도 가능해졌어요. 야, 옛날에 이거 안 됐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허벅지 회전은 없지만 발목 회전이 있죠. 아주 편안하게 발목 돌려주는 것도 가능하고, 심지어 이 발목 안으로도 크게 꺾입니다. 짜잔. 바깥으로도 꺾이겠죠. 많이 움직이는 편인데다가 무릎 관절도 있어요. 나 진짜 놀랐어요. 무릎 관절. 이 다리에서. 완전 재밌어요. 아주 그냥.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옛날에도 어차피 합체할 때 썼어야 됐지만 이 발가락이 가동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움직이는 효과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당연하지만 그 디자인 특성상 무릎 꿇기는 잘 안 됩니다. 그냥 이게 무릎을 꿇은 건지 발목 꺾인 건지 무튼 이런 느낌은 가능하다. 자, 그럼 대망의 사운드 기믹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아까 배터리 이야기했고 스위치 어디 있는지 이야기했고 여기 있습니다. 뒤에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 온. 고장 스위치 눌러볼까요? 블러스 캐논 발사! 오, 상상 이상으로 밝아요. 사운드도 꽤 크고. 다시 한 번 더. 특유의 그 캐논, 비다 캐논 발사하는 음이 아주 잘 나고 있죠. 오, 거기다가 아까 클리어 파츠도 디테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슬쩍 보입니다. 아니, 이게 다예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죠. 이게 모드가 4가지가 있어요. 이 비다 캐논 발사음이 모드 1번입니다. 모드 체인지는 스위치를 오래 누르고 있으면 돼요. 길게. 모드 체인지! 받아라! 블러스 캐논! 하면서 화이트봉이 외치는 음성이 나오고요. 여기서도 음성이 달라집니다. 화이트 블러스가 아니라 다크 비다맨 화이트 블러스가 있으면 다크 비다맨 따위 한 방이야! 하면서 화이트봉이 이제 자신감 넘치게 말하는 대사, 그리고 발진! 하면서 음성과 함께 계속 이제 가슴이 빛나고 있죠. 물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들으면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루프가 되는 형태인데, 모드가 지금 이게 모드 2번이었고요. 모드 3으로 갑니다. 사실 모드 3부터는 이 화이트 블러스 혼자 쓰기는 힘들어요. 혼자 못 써요. 왜냐면 그렇습니다. 예, 세인트 블래스터 모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좋아, 합체다, 오! 하면서 블래스터 대쉬!
세인트 블래스터 등장! 블래스터 캐논! 하는 것까지 일련의 그 대사가 한꺼번에 쭉 나오는 그런 형태고요. 그러면 모드 3번이 세인트 블래스터면은 당연히 4번은 뭐겠습니까? 4번으로 갑니다. 길게 눌러요. 그렇습니다. 세인트 드래곤입니다. 합체 세인트 드래곤, 세인트 파이어 발리. 사실상 3, 4번은 합체를 위한 대사이기 때문에 세인트 블러스 단독으로는 좀 애매하죠, 아무래도. 근데 벌써 이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부터가 좀 설레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길게 누르면 다시 모드 1번 비다 캐논 발사음으로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액션 포즈도 몇 가지만 취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 구슬 동자 자체가 막 6탄전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건 거의 없어서 기본 액션들 위주로 한번 해보죠. 먼저 첫 등장했을 때 같은 느낌으로 로우 앵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역시 이 느낌도 좋네요. 먼저 화이트 블러스 발진! 출격하면서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구도를 잡아봤습니다. 근데 아쉬울 수도 있는 거는 이 친구 액션 베이스에 올릴 수 있는 구멍 같은 게 없어요. 짜잔! 스위치 사이에다가 이제 스탠드 조인트를 걸쳐놓은 형태입니다. 혹시 공중에 띄우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로우 앵글로 비행하는 모습을 찍어봤습니다. 밑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런 구도도 참 멋지죠? 이번엔 멋지게 포즈를 잡고 필살 블로스 캐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이 뭐랄까? 이 구슬 동자 애니메이션 지금 다시 보면은 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6탄전보다는 구슬 발사가 메인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아무래도 구슬 동자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가장 강한 공격이어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정말 필살기여가지고 이걸로 에너지 소모가 크다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격투 액션이 불가능한 건 아니어서 이렇게 주먹을 내지르는 액션, 간단한 포즈, 간단한 구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멋진데요? 생각보다 꽤 괜찮네요. 그러면 끝내기 전에 합체를 위한 변형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제 세인트 블래스터로 합체를 해야 하니까 화이트 블러스가 몸통과 팔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거 잠깐 해봅시다. 일단 팔 빼고 다리는 발을 빼면 되죠. 다리는 세인트 블래스터에서도 쓸 거니까 먼저 팔을 펴주고 이거 옛날에 팔꿈치 관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팔을 펴주고 어깨도 이렇게 위로 들어주고 안쪽에 주먹을 꺼내기 위해서 외부 장갑을 이렇게 장식을 돌려줍니다. 쭉 돌려서 짠 이렇게 오른팔의 완성. 손목 장갑을 뒤집고 손목을 돌려서 발목을 가지고 와서 뒤쪽에 있는 뒤꿈치 조인트에다가 손을 끼워줍니다. 그리고 발을 내리면 진짜 이제 오른팔 전체 완성입니다. 어깨까지 전부.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팔 펴고 손을 뒤집어서 쫙 뒤집고 손목 돌리고 발꿈치에다가 끼우고 발을 접고 이러면 양팔 된 거고 몸통. 그리고 몸통은 골반을 잘 잡고 하체를 밑으로 슬라이드 딸깍 하면서 고정. 이렇게 하면 상체도 준비 끝입니다. 합체한 뿔을 뒤에다 끼워주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어깨에도 추가 파츠가 달리기 때문에 이 상태로 팔을 끼울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생각보다 커지는구나. 많이 커지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상체 그리고 팔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디스파크의 토이라이즈 화이트 블러스 리뷰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블루 브레이버, 옐로우 크래셔 지금 예정되어 있는 블랙 데바스터까지 쭉 나오면 이제 세인트 드래곤으로 합체를 할 수 있을 텐데 진짜 와 이게 생각보다 예전보다 사이즈도 커져가지고 옛날 왕구는 어떻게 보면 어린 내 손에 맞는 사이즈 근데 토이라이즈는 이제 커진 내 손에 맞는 그 시절 감성의 사이즈 같은 느낌?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성인이 돼서 손이 커졌으니 그만큼 사이즈를 키운 느낌. 그래서 만지는 게 진짜 예전 감성 느껴지면서도 와 근데 이제 관절이 되게 자유로워졌네? 느끼면서도 빨리 합체시켰으면 좋겠다. 생각해보면 구슬동자 왕구는 구슬 발사가 메인 기믹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가동이나 이런 게 많지 않았어서 사실상 시리즈를 모으면은 합체하고 노는 게 메인이었단 말이에요.
약간 그 시절 감성이 여기도 아직 묻어있다. 좀 빨리 합체시켜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사운드도 LED 굉장히 밝고 사운드 이게 볼륨도 꽤 커서 생각보다 괜찮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단지 역시 아쉬운 부분이라 그러면은 가격일 것 같아요. 솔직히 비싸다고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저처럼 구슬동자에 대해서 이렇게 어릴 적 추억이 또 많은 분들은 만지는데 되게 즐겁습니다. 추천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재룡이었습니다. 안녕, 바부시!